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해야 되겠습니다. 자산이 15억 원 정도밖에 없다고 판단하는데 증여해야 될까 말까 고민이죠. 서울시 아파트 중위수 가격이 뭐 12억, 13억, 14억, 1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공제 5억 원, 자녀 공제, 일가 공제 5억 원 하니까 1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자산이 15억 원이라면 당연히 상속세 부담이 생기겠죠. 그런데 증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로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자산이 15억 원입니다. 아파트가 12억 원이고 금융자산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과연 증여를 해야 될까요? 자, 증여를 해야 될지 정말로 궁금하지 않습니까?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해갖고 증여세와 상속세마저도 피할 수 없다면 증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꼬멘세모스 가이시아 미나상 이시오니 하지메 마시오. 자, 일단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 유무를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당연히 현재 상속세는 15억 원이지만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15억 원에서 배우자 공제 세조 5억 원, 그 다음에 일가 공제 5억 원, 그 다음에 금융재산 공제 20%니까 3억 원에 6억 원을 6천만 원을 빼주면요, 상속세는 7,800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배우자하고 자녀 한 명만 있다. 그럼 배우자 공제 60%거든요. 그러면은 10억 원을 빼주니까 아예 상속세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해보시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돌아가실 때죠. 앞으로 자산 가치가 오른다면 이때는 다시 또 증여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만 있는 경우도 판단해야 됩니다. 자녀만 있다면은 배우자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배우자 공제 전혀 못 받죠. 5억 원, 10억 원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즉 상속세는 2억 2,200만 원이나 나오니까 이때는 좀 증여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꼭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만 있는 경우도 있겠죠. 요즘은 뭐 무자녀가 있는 경우, 무자식 있는 경우 많으니까요. 그렇다면 배우자 공제만 받을 수가 있다. 근데 배우자 공제는요, 최대 30%까지, 30억까지 배우자 법정 지분의 30억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최저 5억 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없다. 15억 원에 100%. 왜냐하면 배우자가 100%니까요. 15억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30억 원도 안 되니까. 배우자만 있다면 상속세는 한 푼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30억 원까지 발생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상속인 판단을 하였는데 배우자하고 자녀 한 명만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현재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10억 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5억 원에 60%라고 하는 배우자 공제하면 9억 원이죠. 그 다음에 5억 원 일가 공제하고, 그 다음에 금융재산 공제 6천만 원 하니까 4천만 원이 바로 과세 표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 400만 원. 이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자하고 자녀 2명이 있다. 2세, 5세가 있다. 임신 중인 쌍둥이가 있다.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일괄공제 5억 원 대신 인적공제를 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임신한 사람까지 2명이니까 4명이 됩니다. 5천만 원씩 2억 원 공제 받고요. 미성년자 공제를 6억 9천만 원까지 19세까지 받거든요. 그 다음에 상속세 계산해 보면 15억 원에서 5억 원 일괄공제에 8억 9천만 원 자녀 공제 빼주고 6천만 원 순금융재산 공제 빼주니까 어떻습니까? 5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정도니까 이것은 거의 상속세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자하고 자녀 2명이 있습니다. 3세, 5세가 있고 장애인 한 명 있습니다. 5세 여아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또 일괄공제 5억 원이 아니고요, 자녀 공제 1억 원 받을 수가 있겠죠. 자녀 2명이니까. 그 다음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기대여명 82년 판단합니다. 그러면 1년에 1천만 원씩 8억 2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공제도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아니라 15억 원 이상 전체적으로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요, 일괄공제 5억 원하고 일괄공제가 아니라 배우자 공제 5억 원하고 12억 2천만 원의 인적 공제를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상속세가 한 푼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엔 자녀한테 신탁한다면은요, 과세가입 불산이 5억 원이고, 그 다음에 뭐 금액이 좀 뭐 얼마 안 됐지만 장애인 보험금 연간 4천만 원도 비과세 혜택이 되니까 그것도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15억 원이지만 현재 15억 원 가지고 있는 분의 현재 자산 가치보다는 미래 자산 가치가 더 중요하죠. 연령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뭐 90세라면 증여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60세, 50세라면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자산 가치가 매년 4% 상승한다고 한다면 현재 85세라면 5년 후에 자산 가치는 18억 원으로 늘어나겠죠. 그렇다면 상속세는 1억 6천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0세라고 한다면 30년 후에 자산 가치는 49억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상속세 14억 원입니다. 이때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전 증여가 필요하죠. 그리고 상속공제 판단도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증여한다면 상속공제 한도에 걸려서 나중에 상속세를 내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황당하기 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공제 한도를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공제 한도에는요,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과세 표준만큼 공제 후 상속공제 한도를 설정하게 되니까 사전증여 많이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택을 자녀한테 증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년 이후 상속세는 없겠지만 증여세는 부담될 수가 있죠.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내 상속 발생 시 상속공제 한도에 걸려서 세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 저희 저서입니다. 꼼짝마 금융, 동물과 자연이야기 이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각 건 몇천 원이고요. 010-5473-9327로 전화 주시면 바로 이북으로 보내드리고 실물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상속공제 기본적으로 미래에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십 년째 배우자 공제 5억에서 30억 원, 일가 공제 5억 원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 공제가 상향 조정된다. 그렇게 된다면은요, 현행 배우자 공제가 30억 원이 있지만 향후에 추가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2026년도부터는 배우자 공제를 100%다 해준다.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전 재산 넘기면은 상속세가 없다. 이러한 그 안도 있었거든요. 실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그것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죠. 왜냐하면 금액이 상속재산이 많다면 상속세를 당장 엄발의 오줌 넣기식으로 미봉책으로 피할 수는 있지만 배우자 혼자 됐을 때 상속세 폭탄 맞으니까 그것은 꼭 중요한 솔루션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괄공제도 5억 원이 아니라 뭐 10억 원까지도 요새 뭐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면 15억 원 가지고는 굳이 증여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미성년 장애인 공제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일단 그 만약에 나이가 젊다면은 일단 우선적으로 증여가 가능해 보이는 것은 아파트, 주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주택에 대한 그 증여를 자녀한테 일부 한다면 효과적일 수가 있겠죠. 약 50% 정도 증여한다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자산 규모를 잘 판단하고 나서 판단해야 됩니다. 증여 여부를 결정해야지 손실이 없겠죠.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죠.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산이 15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30억 원이라 할지라도 상속인 유무에 따라서 사전 증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배우자만 있다면 상속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 이 점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40억 원이 된다 하더라도 배우자한테 사전 증여 약간만 하고 30억 원만 남긴다면 증여세도 줄이고 상속세는 한 푼도 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로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니까 5억 원 초과는 다 상속세 대상이니까 사전증여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고령일지라도 사전증여는 항상 유리한 편이라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상속인 10년, 비상속인은 5년 동안 합산하지만 상속될 때 증여시 가액만 합산하기 때문에 예전 거 합산하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증여하고 나서 바로 또 추가 증여도 가능하니까 사전 증여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요, 컨설팅이시면 대단합니다. 미리 점검해야만 수억 수십억 원 절세가 가능합니다. 정말입니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간혹가다 팁을 하나 알라고 저한테 공짜로 좀 알려주세요 하는데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소탐대실이죠. 전체적으로 판단하고요. 수수료 그 얼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줄이려고 하는 현명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한테 그 하나만 알려주세요 하는 식으로 온다면 제가 무조건 거절하겠습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세요. 그것이 여러분한테 좋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상속세 부담 해소하고 상속 분쟁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컨설팅의 가치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환산할 수가 없죠. 공짜 컨설팅에 속아갖고 제대로 된 적격 컨설팅 못 받고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다든가 고양 앞에 생선을 맡겨서 나중에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 종신보험 팔려고 무료 컨설팅으로 유도한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돈 내고 받으십시오. 그래야지 적격 컨설팅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돈을 지키고 돈을 절세할 수가 있거든요. 자신의 편에서 조언해주는 정말 무언가 팔지 않는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 금융회사,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된 자산관리사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겠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은 그 성패가 좌우됩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 복불복에서 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짜 컨설팅으로 제대로 된 컨설팅도 못하면서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 종신보험 파는 사람 말을 믿겠느냐, 아니면 그 아무것도 팔지 않고 유료 컨설팅을 하면서 그 컨설팅 피보다 10,000배, 100,000배 그 이상의 효과를 주는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날 수 있는가? 여러분 복불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죠. 그러니 제값 치르고 컨설팅을 제대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01 주고 99.99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현명한 사람의 판단이죠. 마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용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다. 당연히 지불하십시오. 공짜를 원하지 말라 이거죠. 공짜를 바라지 마라. 비용은 마중물 원리죠. 조금 내고 더 많은 돈을 받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모습이죠.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은데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 NGP 플랜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손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녀까지 3대에 거쳐서 100년 대계 자자순순 플랜 가능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종합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건보료 절세는 물론이고 엄청납니다. 근데 100년만 가능할까요? 만년도 가능합니다.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8월 21일 목요일 날 오후 2시 세미나 합니다. 서울 북악스카이웨이에서 하고요. 여러분들 참가 방법은 참가비 저한테 입금해 주시고 아래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시는 분들한테 제 저서에 사인해 드리거나 아니면 이북을 전해 드리거나 참가비 안에는 고가의 여기 하늘 레스토랑 가격 비쌉니다. 음료 및 다가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악스카이웨이 전경 멋있고 야경 정말로 멋있죠. 힐링 그 자체입니다. 360도 파노라마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길도 한계령 추석판으로 피톤치드 느끼면서 드라이브 코스로 힐링 최고가 됩니다. 매주 토요일 날 자산관리 콘서트 합니다. 10시부터 12시, 가끔은 오후 4시까지 6시간을 강행하는데요. 콘스탄틴과의 만남의 시간 7만원 내시고 여러분들 7천, 7억, 70억, 700억 그 이상의 효과를 걷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엄청난 여러분 혜택이 있습니다. 이거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70만원 받을지도 모릅니다. 자, 약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카페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요. 한성대 있고요. 4호선 6번 출구 앞에 카페 코카에서 만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한테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상속과 증여 기타 등등 세금 관련된 거 아니면 뭐 은퇴 설계 관련된 거 아니면 보유한 금융상품, 보험상품, 주식채권 펀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 받으셔야 되겠죠. 저는 공인받은 애널리스트입니다. 펀드 매니저고요. CFP 골드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3,400여 차례 이상 VIP 컨설팅을 했고요. 오랫동안 교수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여 가지 이상의 전문가 타이틀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편에서 소비자 편에서 항상 컨설팅할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감사합니다.